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인체생리학 발표를 맡은 13학번 김시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16장 체온 조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체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온은 항상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되며 체온 유지의 목적은 세포의 생존과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생체 내의 효소 반응의 최적 상태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이 한계 온도 이하로 하강하면 에너지 소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고 고온에서는 세포 자체가 파괴됩니다. 그로 인해 인체에서 체온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온은 크게 신부 체온과 피부 체온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부 체온은 인체의 신부, 즉 두개강, 흉강, 복강 등의 온도를 말하며 약 37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가장 높은 체온입니다. 피부 체온은 열 손실면인 피부의 온도를 말하고 신부 체온보다 약 5도에서 8도 낮으며 환경 변화에 따라 또는 신체 부위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림 1은 추운 환경과 따뜻한 환경에서의 신체 내 체온 분포입니다. 추운 환경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신부 체온의 분포가 적고 표면과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따뜻한 환경에서는 신부 체온의 분포가 넓어집니다. 다음으로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인자로는 연령, 성별, 일주기 리듬, 호르몬, 운동,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이 인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체온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 인자 중 먼저 연령에서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사율이 높으며 신부 체온이 0.5도씨 높고 노인들은 청장년에 비해 대사율이 낮으므로 신부 체온이 0.5도씨 낮습니다. 그리고 성별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발한 능력이 좋고 피하 지방이 적기 때문에 더운 환경에 강하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혈관 운동 조절 능력이 좋고 피하 지방이 두꺼워 추운 환경에 강합니다. 다음으로 일주기 리듬은 체온도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0.5도씨에서 0.7도씨 정도 변합니다. 그 중에서 정오경에 가장 높으며 자정 무렵부터 새벽 4시까지가 가장 낮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호르몬에서 카테코라민, 갑상선 호르몬, 코티졸, 성장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신세포의 대사율을 증가시켜 체온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운동에서 기초대사 상태에서 근육은 약 20에서 30%의 열을 생산하고 있으나 운동을 하면 골격근의 대사율이 증가하므로 열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크게는 90%에 이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에서 생리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경과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서 대사율을 촉진하여 체온을 상승시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체온은 조금씩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새벽 5시와 저녁 7시의 온도 차이가 나고 감정에 따라 또 운동함에 따라 마지막으로 호르몬에 따라 체온이 평균 체온보다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체 내에서는 언제나 열이 생산되고 있으며 또한 이 열은 끊임없이 신체 표면에서 외부로 손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생산된 열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소실되는 열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 생산은 화학적으로, 열 손실은 물리적으로 조절이 되면서 균형을 이룹니다. 먼저 열 생산의 요인으로는 기초대사, 음식 섭취, 수의적인 골격근 수축, 불수의적인 골격근 수축 및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간은 호흡, 순환 등의 기초적인 생명연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 에너지 야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중 호흡, 순환 등 일을 하고 남은 에너지는 체열로 변하여 열을 생산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열이 생산되는데 소화선과 소화관이 운동을 하고 음식 대사에 의한 특이 동적 및 작용에 의해 열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가벼운 운동 시에도 체열이 많이 발생하며 심한 운동 시에는 골격근 대사에 의한 열 생산량은 수분 이내의 총 열 생산량의 90%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육 활동은 열을 생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불수의적인 골격근 수축은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 근 긴장도가 높아져서 혈관 평활근의 수축으로 오한이 나며 어느 한계의 근 긴장도를 넘게 되면 골격근이 불규칙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떨림으로 생산된 에너지는 100% 열로 발산합니다. 열이 생산만 돼서는 사람은 모두 발열로 인해 사망할 것입니다.
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체에서는 열 손실도 일어나게 됩니다. 체표면으로 이동된 열은 주위 환경과 열 교환을 하게 되는데 체열의 손실은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복사, 전도, 대류, 증발 등에 기인합니다. 복사는 신체 표면의 열과 그 주위에 있는 물체 사이의 열에서 서로 적외선의 형태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체로 체표면은 주위 물체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신체 표면에서 주위 물체로 보내는 적외선 양이 주위 물체로부터 받는 적외선 양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신체에서 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도란 신체 표면과 접촉된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체의 사람의 경우 의자나 마룻바닥으로부터 3%, 공기에 전도되는 것으로 12%열 손실이 일어납니다. 대류는 공기나 액체의 분자 운동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것으로서 신체 표면에 접촉된 공기가 체열에 의해 가운데여 가벼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대신 찬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클수록 열 손실도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증발로 인해 열 손실이 일어나는 것으로 물이 1g 증발할 때마다 0.58칼로리의 열이 방출됩니다. 인간은 폐와 피부를 통해 하루 1리터의 수분을 체외로 증발되어 수분과 열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대뇌피질을 통해 신체 자세를 변화시키고 의복과 주위 온도, 습도를 조절함으로써 열 생산과 열 손실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행동적 조절이라 합니다. 행동적 조절은 0°C 이하나 50°C 이상과 같은 극한 온도에서 생명을 보존케 하는 중요 조절 기전입니다. 행동적 조절과는 달리 생리적 조절은 반사적으로 일어나며 제한된 환경 온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먼저 더운 환경에서는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행동적 조절은 팔, 다리를 뻗쳐서 체표 면적을 최대화하며 옷을 벗는 것인데 이는 복사, 전도, 대류의 정도가 신체의 표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생리적 조절로는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피부 혈류가 증가됨에 따라 열 전도율이 높아지면서 체열 손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팔과 다리는 체표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피부 혈류의 조절만으로는 열 손실이 충분치 않으므로 다른 방법과 병행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피부에 물을 묻혀 그 물이 증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더운 환경에서의 체온 조절을 보았고 이번엔 추운 환경에서의 체온 조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몸을 웅크려서 체표 면적을 최대한 줄여 복사, 전도,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발을 구르거나 몸을 움직이는 등의 동작과 운동 및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열을 생산하게 되며 옷을 입음으로써 열 보존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행동적 조절이고 생리적 조절로는 체온이 낮을 때에는 열의 보존 기전과 열 생산 기전이 활성화됩니다. 즉 열의 보존 기전은 혈관 수축과 잇목근 수축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혈관 수축 작용은 혈관에 분포된 교감신경의 흥분성이 증가되어 일어나며 이로 인해 피부 순환 혈액량이 감소되므로 열 손실량이 감소됩니다. 또한 피하 조직에 위치하는 잇목근이 수축하게 되면 피부에 털들이 서게 되며 소름이 끼치게 됩니다. 이러면 털과 털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게 되어 열이 보존됩니다. 또한 소름이 끼치면 체표 면적이 감소하여 열 손실면을 감소시켜 체열 보존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체열 생산은 불수의적인 골격근 수축인 떨림과 카테코라민, 코티졸, 티록신과 같이 호르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체온 조절에 대한 생리학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